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1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아마존,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자로 QQQ 비중을 보면 1위가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엔비디아고요. 그 다음에 4위가 알파벳, 이 두 개를 합치면은 5.19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 3과 4, 4위 사이에 들어가서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메타 다섯 번째, 브로드컴 여섯 번째, 아마존이 일곱 번째, 4%대의 그 주식들이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 테슬라가 2%대, 그 밑에는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1%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아마존,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애플을 보시죠.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에 훅 이게 많이 빠져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주식들보다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215 여기 핑크색으로 나는 이 레인지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 핑크색이 61.8% 라인이라서 이 61.8% 라인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죄송합니다.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훅 빠져서 굉장히 큰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도 저항을 받아서 화요일까지 이중저항을 받아서 세게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수요일에 206.59에서 지지받으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넘어섰고, 여기에 있는 그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목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극복을 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215.33 라인, 61.8% 라인에 걸쳐서 장이 마감되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을 결국은 꺾어서 뚫지 못하고 다시 반등을 했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언제죠?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전체적인 그 상향 트렌드를, 물론 이 로칼리는 더 가파른 상승도 보였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상승 트렌드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뭔가 그 상승 트렌드를 꺾는 상승 트렌드가 이제 안 되는 걸로 다시 하락으로 약간 전환되었다라고 보려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의 이런 정도 수준의 2021년 말과 2022년 전반적인 장에서 보여줬던 이런 살짝 내려가는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는 보여줘야 뭔가 하락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하락마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옆으로 움직이는 사이드 무브 정도를 보여줬던 횡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 다운 트렌드와 횡보를 꺾고 올라가서 2023년 4월에 꺾고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횡보를 보였지만, 여기서 2024년 4월 거의 딱 한 달 차이죠. 1년 차이죠. 1년 차이에 뚫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밑에 165.67 라인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이 상승 트렌드가 꺾였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밑으로 내려와 줘야지 이 가파른 상승이 꺾였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할 텐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여기 있었던 199.61 라인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양새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 이 두 개로 짧게 만들어졌지만 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언제죠? 4월에 있었던 그때의 무브먼트로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 트렌드가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50% 라인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61.8 라인이 일단은 월요일에 깨졌지만 다시 61.8 라인 회복을 했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업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 50% 라인에서 목요일에는 확실하게 지지받고 올라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상으로 61.8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 근처, 다시 말하면 215.53과 226.59나 뭐 이 정도죠. 226.59에 있는 이 여기 있는 이 기준선은 이 전에 있었던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같은데요. 이 정도 내지는 여기에 있는 78.6% 라인 이 정도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플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조금 더 이거죠.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1421을 한 1430 정도까지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78.6 라인,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번 작용을 했었던 레벨 226.59 라인, 이 사이, 요 핑크색과 이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과 다르게 일단은 목요일에 더 아래로 확 쳐졌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서도 계속 양봉을 만들지 못하고 갭 상승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고, 또 여기서 갭 상승을 크게 했다가 다시 여기서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고, 목요일에 도지 만들고 금요일에도 딱 걸쳤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가파른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만든 다운 트렌드 라인, 가파르게 밀려오는 패러렐 채널, 이것들이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얇은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고, 이 밑에 397.21 라인이 여기에서는 작용을 급 하락할 때는 작용을 못했지만 이 안쪽에서 확실한 지지선을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404.51 라인마저도 이제 걸쳐서,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직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여기나 여기 이렇게 조금 삐져나온 것 같은 것과 같이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밑에 397.21 라인이 굉장히 세게 버티고 있고, 더 내려가서 388.03 라인까지도 되게 세게 버티고 있어서 이 두 개의 레벨이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크게 어디죠? 이걸로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관통하는, 아니죠? 여기서 크게 이렇게 관통하는, 이거 좀 세게 이렇게 해볼까요?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관통하는 이 추세선이, 뭐 추세선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 추세를 나타내는 이 기준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런 식으로 된 게 일단은 꺾여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죠. 이거를 패러렐 채널로 조금 더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 밑에서 얘를 통과하는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지금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연결한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뭐 여기는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빨간색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언제 깨졌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깨진 상황이죠. 그래서 더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더 밀려 내려갈 것이냐인데, 일단은 밀려 내려간 상황에서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들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식들은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추세가 꺾인 걸로 봐야 된다. 다른 주식들, 애플은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추세가 일단은 꺾인 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뭐 이게 정확한 트렌드 라인이나 패러렐 채널은 아니지만 대충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그린 것들마저도 이걸로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간에 이런 식의 각도를 보이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라인이 깨졌다. 그래서 일단은 깨져서 다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번 주까지는. 그래서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러면 더 빠진다는 얘기죠.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397.21 라인이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두 개의 지지저항선이 버틸 수 있을지를 이 세 개의 라인을 가지고서 떨어질 때는 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갈 때는 이 추세선, 이거 그러니까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죠. 이 추세선, 그리고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그게 뚫고 올라가서 다시 회복을 할 것인지, 이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다시 유지가 된다고 봐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일단 월요일날 더 빠지는 게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금요일날은 101.52 이 라인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여기서 반등할 여지가 있겠다라고 봤는데, 월요일날 더 빠지면서 그 하한선을 90.63까지 더 내렸죠. 여기서 중요한 라인은 사실은 97.40 라인이지 90.63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전에 말씀드린 건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 이 노란색 선이었기 때문이죠. 97.40.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워낙 하락세가 크다 보니까 다시 더 밀려내려서 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왔죠. 이 지지선도 이미 그 전에 그려져 있었던 거라고, 이미 예전에 이전에 있었던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이거 이미 그려져 있었던 라인입니다. 새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도지 만들었죠. 이 파란색과 그 오렌지색 사이에서. 그리고 그 갭상승 했다가 쭉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다시 들어왔고, 그래서 101.52 이 라인이 지켜지고 있는, 지금 다 걸쳐 있죠. 여기에 금요일만 빼고 다 걸쳐 있는 상황. 그래서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 말고 그 전주 금요일에 했던 지지선이 월, 화, 수, 목까지 다 지켜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금요일 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다운 트렌드가 살짝 깨져서 컨펌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서서히 회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106.94와 97.40 사이에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아직 금요일에도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보면 106.94에서 다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6.94 라인을
극복하고 올라갈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와서 101.52 라인에 어떤 식으로 걸칠지,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97.40 라인까지도 보는.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일단 깨졌던 게 컨펌이 된 상황.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거의 반반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내지는 뭐 이런 추세가 일단은 꺾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다시 올라갔으니까 얘가 꺾였다라는 얘기를 다시 들으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죠. 90.93까지, 90.63까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 이 박스권 안에, 뭐 박스가 좀 크긴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이 파란색 레인지를 뚫고 벗어났다고 보는 거는 무리가 있고,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 한 주는 이 박스권, 이 106.94와 97.40 이 박스권에 갇혀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위로 돌파할지 아래로 돌파할지를 보는 거. 그리고 그 기준선인 101.51 라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걸 기준으로 위아래 하면은 오히려 그 레인지 무브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뚫었지만 사실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뚫렸지만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닌 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추세가 변환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엔비디아는 다른 주식보다 오히려 낙폭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안정적인 주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네, 알파벳은 지난 금요일에 도지를 만들면서 뭐 거의 일주일 내내 그 전주에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다 계속 도지를 만들면서 방향을 못 잡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금을 하락을 했었는데 그 금이 그 전주 금요일의 저점을 상회하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월요일 날 또 다른 주식들 떨어지는 것처럼 다 같이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뭐 초록색, 이게 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고, 다운 패러렐 채널 전에 그려놨었던 거에 뭐 좀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계속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이걸 복사를 해볼까요? 그러면 복사를 해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네. 뭐 이렇게까지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얘가 도지난 애들이니까 뭐 크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갭 하락해서 이 밑에까지 155.74까지 밀렸지만 음봉을 만들건 양봉을 만들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를 로컬리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162.68 라인에도 걸쳐 있는 상황. 그래서 쉽게 이 레벨들을 치고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룹과 위에 있는 그룹에 다 걸쳐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 뭐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애들은 좀 지울게요. 보일 때 지워야 됩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완만한 트렌드를 보이다가 이 트렌드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그게 지금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거의 닿으면서 살짝 반등을 하면서 트렌드가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은 더 가파르죠. 지금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하고 꺾인 트렌드 라인의 각도가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밀려서 내려가게 된다면 아 이거는 추세가 확실히 꺾였구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선이 149.60이라고 봐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뭐 여기에는 이 포인트도 있고 뭐 여기에는 이런 포인트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게 꺾여서 내려와서 그 전에 있었던 전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거, 전 고점이 아닌.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고점이 뚫리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전 저점이 뚫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얘. 그래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뚫렸다는 게 이게 꺾여서 내려왔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밀려 내려와서 160.22 밑으로 쳐지느냐 155.74 뭐 크게 중요하지만 않지만 여기서 일단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뚫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완만한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되게 오래된 트렌드 라인이에요. 이 트렌드 라인을 꺾어서 내려올 수 있느냐 그러면 바로 뭐가 된다 이 전고점 그 다음에 이 전저점 뚫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올지 아니면 이걸 뚫고 올라갈지를 보고 뚫고 올라간다고 해서 169.50을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새로운 레인지를 여기를 설정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설정하느냐 아니면 이 밑에까지 쳐지느냐 하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상한선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상한선이 여기, 올라가면 상한선이 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어디가 이제 지지선이 될지, 확실한 지지선이 돼서 레인지 무브를 할 때 레인지 하한선이 누가 될지도 조만간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인데요. 이게 메타는 지난주 지금 다른 주식들 다 패턴이 뭐냐면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것보다 월요일 날 갭 하락하면서 훅 빠져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얘는 갭 상승을 해서 다들 그 화요일 수요일보다 이 밑에 처져 있었었는데 그 처져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 날 더 처지거나 비슷하게 갔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그 금요일에 비해서 더 밑으로 갭 하락을 했다는 게 그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메타는 목요일에 실적 때문에 갭 상승을 하고 나서 물론 빠지긴 했지만 당일에는 갭 상승을 했던 게 굉장히 하락을 했고 금요일에도 하락을 한 상황이지만 그 전화수보다는 훨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갭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주 화요일 수요일 레벨이랑 비슷해져 버리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상승하니까 오히려 그 전주 목요일 금요일에 빠졌었던 레벨과 비슷하게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되게 잘 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이라고 그려놓은 것도 깨져버렸고 월요일인데도 월요일에서 화요일에 그냥 컨펌 됐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도지 만드는 가운데 포인트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깨고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뭐 지지받고 올라간 게 아니라 돌파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트렌드 라인, 상승 트렌드 라인을 돌파해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밖에 뭐 볼 필요가 없게 되겠죠. 다시 여기 자석을 해주고 여기랑 뭐 여기 정도. 그래서 얘는 이거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것도 굉장히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치고 올라가서 다시 역사상 고점을 갱신을 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하는 뭐 그런 모멘텀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 그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일단은 당장은.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523.57 라인
531.49 라인, 이거 뭐 얘네들 이 세 개의 저항선들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 보는 거.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고 해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과 오히려 그 위쪽 이 트렌드 라인, 상승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이렇게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당장은 이제 뭐 메타 앵글 이런 거 싹 잊어버리시고, 여기서 레벨과 트렌드 라인들로 구성된 그 레퍼런스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네요. 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왜 다른 애들은 그래도 이 좀 선방을 하고 끝났는데 얘는 많이 밀려 내려왔네. 그래서 이 그룹과 그룹이 연결되는 선에서 걸쳐 있었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개파락했다가 개파락이 130.25까지 가서 여기서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뭐 화수, 목금 뭐 이런 식으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요. 다운 트렌드 라인 못 벗어났는데 이게 이제 이 저항선들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저항선들에 밀려서 내려올 것인지. 그래서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이 그룹을 연결했었던 두 개의 중요한 레벨들이 어떤 식으로 돌파 내지는 지켜질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일단 중요하게 지켜보고, 하한선은 130.25라는 거.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서 장이 형성될 것 같고, 이 두 개의 라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약간 장이 무겁게 보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마존인가요? 네, 아마존 보시죠. 아마존은 개파락이 좀 심하게 왔었었고 그런 상태에서 끝났었다가 월요일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좀 버티겠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 165.75 굉장히 강하죠.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빠졌죠. 그래서 어디까지 밀렸냐면 155.12까지 더 밀려서 이 그룹의 하한선까지 가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 다음에 있는 그룹에 있는 주요 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와서 여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반등해서 올라갔고, 그래서 이 정도 반등은 155.11 라인의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그룹의 제일 고점인 이 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을 만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와서 그래도 계속 상승은 보였습니다만, 워낙 그 전주 금요일에 하락이 컸기 때문에 도지도 만들었지만, 뭐 이것도 좀 도지죠. 그 수요일만 빼고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 그룹, 원래 있던 그룹 안쪽으로 연결된 선, 왜냐면 이게 지금 세 그룹이니까 연결된 선까지 일단은 다시 회복을 한 상태지만 되게 불안한 상황이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다운 트렌드 라인 또 맞아서 저항을 받을 것이고, 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세 개의 강한 지지선들이 또 존재하는 상황. 그래서 이 영역, 지금 이 동그라미 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장이 당분간은 벌어지면서 여기에 닿았을 때 뚫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려오느냐, 이 밑으로 내려올렸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시기가 한 8월 중순 이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매크로가 조금 강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매크로 영향을 받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코스트코네요. 코스트코도 재밌죠? 코스트코, 다른 애들 여기서 막 더 쭉 빠지고 그랬을 때, 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무관심한 것 같은 행보를 보여줬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인데 기술주가 앞에 지금 이게 8번째잖아요.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그 주식들이 워낙 기술주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술주 관련해서 악재가 있더라도 코스트코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8월 2일까지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 횡보를 보여서 이 레인지, 핑크색 레인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하지만 월요일에 개파락 다들 할 때 살짝 밑으로 밀려 내려와서 핑크색 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났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해서 걸쳐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심지어 이 목요일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 있는 820.50 라인, 이게 전에 있던 그 피보나치 61.8 라인이죠. 그 라인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여기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61.8 라인까지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61.8 새거, 61.8 옛날 거에 딱 걸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살짝 갭 하락을 했는데도 여기에 있는 지지선, 지지 레벨에서 또 지지받고 올라가서 뭐 859.74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런 전저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장이 여기서 상승하면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되게 이 레벨들에 충실하게 움직이면서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밑에서 여기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얘가 이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대세 트렌드 라인을 걸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던 이게 뭐 각도는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여기서 닿아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여기서 닿아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코스코는 잘 나가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뭐 여기서 이중 저항을 받아서 살짝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도 이 상승 추세가 꺾이려면 얘를 꺾어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꺾인다면 여기서 이런 식의 레인지 무브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지받고 올라가서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지금까지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트렌드 그 레인지 무브를 따라서 하면 그건 그때 가서 이 상승 추세가 꺾였군요 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지 더 치고 올라갈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잠깐 아마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큰 매크로가 3개나 있습니다. 화요일에 PPI, 수요일 CPI, 목요일 리테일 세일 뭐 이렇게 있는데 다 그 인플레이션을 간접적으로 매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수들이기 때문에 9월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9월 레이트 시즌에 9월 레이스 시즌 이전에 8월 CPI랑 9월 CPI가 다 발표가 되고 그걸 다 보고서 FOMC 위원들이 투표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8월, 9월 CPI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9월 그 인하는 거의 확정된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8월, 9월의 CPI가 9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도 9월에 일단 한 클릭 정도 25bp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다고 해도 그 향후에 계속 연달아서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좀 세게 나가시는 9월에 두 클릭하고서 그 다음에 뭐 11월, 12월 계속 하락을 할 것이다,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8월, 9월 CPI가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래서 좀 높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9월에 인하를 하더라도 추가 인하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CPI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개별 그 CPI 포인트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9월에 CPI는 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 매크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 테크보다는 매크로 위주의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좀 요새 조회수가 많이 떨어져서 좀 디스커리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좀 뭐 소개도 잘 해주시고 제 동영상 마음에 들으시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그 동영상이 좀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스톡 차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랑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